선거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 선거제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는 당 안에서 아주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의총장에서 그렇게 세게 네. 반반으로.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위성정당 방지법에 75명이 서명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당이 대체적으로 한 반쯤으로 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닥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저는 좋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5명 정도가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의 한 지도부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반대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자는 현실론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된다는 원칙론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히 당이 갈등하고 있는데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현실론, 원칙론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우리가 선거제를 논의하면서 두 네. 가지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변화해야 될 방향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그걸 붙여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이렇게. 예. 연동형은 국민들의 투표한 수만큼 네. 각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게 그렇죠. 연동형이에요. 예. 그것도 발전이고요. 예.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그리고 국힘에서는 호남에서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 간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해서 지역 갈등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각 지역에서의 소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 개가 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두 개 다 원칙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1대 선거법을 하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두 가지 길 중에 두 개를 다 하려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대폭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늘리지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택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어요. 예. 그때 엄청나게 여야 간 갈등이 심했고 잘 기억하시는 문희상 의장님이 국회의장 확 둘러싸여서 그때 야당의 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강행 처리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연동형을 택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는데 네. 이건 제 견해입니다. 네. 갔는데 지금 그걸 바꿔서 그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도 발전이에요. 네. 그렇게 간다고 하는 두 개의 발전 방향 중에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 일로 가자라고 네. 할 때 예. 그때 21대 그렇게 붙었던 우리의 주장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인데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장이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자는 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성정당을 방지하자. 네.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위성정당 방지법에 그 75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위성정당 연동형으로 갔을 때 위성정당을 그냥 없애버리면 저쪽한테 더 많은 의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성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렇죠. 양쪽이 40% 작은 정당이 20% 나머지가 그렇게 받는다고 쳐요. 네. 그게 100%로 구성되어지는데 연동형은 그 비례에서 받은 표만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국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네. 그때 21대 판단이에요. 예. 안 만들면 우리가 40% 받는 중에 이 소수정당 우리 안 만들었으니까 소수정당으로 찍어줘라. 예. 우리 지도부가 막 얘기해도 다 안 갑니다. 예. 민주당 찍던 분들 그냥 무조건 민주당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게 한 20% 정도 결국 표를 안 한다. 민주당이 없어서. 예. 20%만 가고. 예. 그럼 100%에 여기가 40%인데 예. 20% 빠지고 나면 80%에 40%잖아요. 예. 그럼 여기 훨씬- 50%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당 안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자 말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했던 게 이미 약속이었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그래서 같이 안 만들면 좋고 만들면 결국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안 만드는 방법은 여당이 안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당은 안 만들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협상이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과정에 여기와 싸우면서 예.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만드는 중심이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성정당 그래서 네. 그래서 전선을 여야의 전선으로 네. 만들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하는 그 집단이 국힘이다라고 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결국 국힘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연합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동형으로 하면 예. 우리 받은 것만큼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데 위성 정당을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위성 정당이 꼼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으로 가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안 하는 것을 연합 정치를 하면서 네.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건 민주당만 당선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당은 민주당이 하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위성정당은 그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독식하는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받은 표만큼 여기서 각 정당이 참여해서 네. 후보를 내게 되면 예.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국힘과 다르게 그 네. 나머지 정당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체 독식하지 않는 차원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민주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용해인 신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사회민주당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열린민주당도 들어가고 어디까지입니까? 정의당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예. 비례연합정당에서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데가 동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 비례로만 하겠다고 하는 데가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당은 안 들어가는 거죠. 정의당이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이 들어올지 말지 네, 판단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네. 윤석열 세력의 과반 저지입니다. 지금 선거가 그렇게 앞으로 저쪽이 쓸 수 있는 초식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의 과반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제1당에 대해서 과반이 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힘을 모아서 윤석열 세력의 과반 저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도 이거를 다 정당마다 후보 내지 말고 여기는 그 가급적 이 지역구에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민주당에게 몰아주고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선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례정당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좀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포함되고 가면 도대체 민주당은 몇 석을 할 거며 근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른 그게 데는 몇 개를 할 거며 민주당에 안 되게 가면 예, 복잡해. 그러니까 민주당에 안 가면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글로 또 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배치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취재 편의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셔가지고 약간 백가쟁명식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게 지금 이제 선거는 빠닥빠닥 다가오고 늦어도 1월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벌써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한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를 지난번에 그렇게 막 네.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만드는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예. 대선 때 그걸 지키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후퇴하는 것이 어떤 후폭풍이 있겠는가라고 네. 하는 쟁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 견해가 좀 달라요. 사과하면 그냥 괜찮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국힘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비례정당을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비례정당을 할 때 야권 전체가 연합해서 네. 윤석열 이 세력의 과반 저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연합이 가능할 거냐 네.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데 정치는 그야말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장 그 다수파가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지 않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구도가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다 접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2월 말 정도까지 12월 말이나 1월까지는 그 방안을 구체화 그건 바깥하고도 만약에 연합 정치로 간다면 바깥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야 네,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